생초보도 전문가도 누구에게나 도움되는 보이는 소리 보이소. 궁금한 점 있나요? 음향에 대해서? 저는 하울링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증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음향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네, 소리가 귀에 어떻게 전달되는지 궁금합니다. 관심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영화과라서 영상에 들어가는 음향적 뭐 지식이나 단어 같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좀 알고 싶어요. 그 콤필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궁금한 점 있나요? 음향에 대해서 궁금한 거 제가 산에 갔었을 때 친구들이랑 같이 가다가 이제 큰 소리를 쳤었는데 이렇게 목소리가 울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아마 그 메아리 현상이라고는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정확히 어떻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소리란 무엇일까요? 소리란 물체의 진동에 의해 발생하고 매질이 진동으로 인해 전달되는 파동입니다. 보통 음파라고도 하죠. 공기의 진동은 인간의 귀로 전달되어 고막을 진동시키고 이 진동이 청소골, 달팽이관, 청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됩니다. 데시벨이란 소리의 강도를 말하며 음향에선 소리의 강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고 출력되는 두 음량 값 사이의 비율을 말합니다. 주파수란 음의 진동이 1초에 몇 번 진동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1초 동안 발생되는 음의 진동 횟수가 많으면 고음의 주파수라고 하고 음의 진동 횟수가 적으면 저음의 주파수라고 합니다. 파장이란 파형의 한 주기를 길이로 나타낸 것입니다. 한 주기는 파형이 시작되어 다시 반복되기까지의 걸리는 시간을 말하며 파장이 짧을수록 고음역대의 주파수가 되며 반대로 파장이 길수록 저음역대의 주파수가 됩니다. 소리는 음원의 위치에 따라 음파의 변화가 다르게 작용하며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소리가 전달될 때 장애물을 만날 경우 파장의 길이가 짧은 고음일 경우는 반사하는 성질이 있고 파장의 길이가 긴 저음일 경우에는 회절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사. 소리는 종파의 형태로 직진하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반사되며 장애물의 밀도가 대리석이나 유리처럼 높을수록 반사율이 높지만 밀도가 낮고 흡음 성질이 있는 스펀지나 천, 카펫은 입사량에 비해 반사율이 낮습니다. 두 번째 회절. 회절은 소리가 장애물을 만나면 우회하여 돌아가는 성질입니다. 낮은 주파수의 파장은 길고 높은 주파수의 파장은 짧으며 파장이 긴 저음일수록 회절이 더 잘 일어납니다. 세 번째 굴절. 음파는 공기의 흐름에 따라 방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굴절하고 풍속의 영향도 받습니다. 낮에는 소리가 위쪽으로 굴절을 하지만 밤이 되면 지표의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소리가 아래쪽으로 굴절합니다. 이번에는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음향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울링은 소리 증폭 장치에서 나오는 음이 또다시 증폭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음향 시스템을 사용할 때 연설자 앞에 있는 마이크는 연설자의 목소리 외에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도 같이 받아들이게 되는데 만일 앰프의 볼륨을 계속 올리게 되면 스피커의 소리가 커지므로 마이크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더 크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이크와 스피커 간의 피드백 현상이 발생되어 소리가 계속 돌게 되고 이 과정에서 소리가 점점 커져 하울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스마트폰을
그리고 앱스토어를 실행합니다. 앱스토어에서 어드밴스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프로를 검색하고 설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봅니다. 실행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보이는데요. 이 그래프는 휴대폰 마이크를 통해서 측정을 하여서 주파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눈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스마트폰에 나오는 그래프를 보면서 마이크의 볼륨을 조금씩 올려 하울링을 발생시키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높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표시되는 주파수를 기억합니다. 자, 방금 전에 301Hz 부근에서 주파수가 높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퀄라이저에서 301Hz 부근에 있는 주파수를 선택해서 내려서 커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그럴 경우에는 지금 301Hz 부근에서는 하울링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하울링 주파수를 찾기 위해서 볼륨을 조금 더 높여보겠습니다. (129Hz) 부근에서 울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129Hz를 이퀄라이저에서 낮춰보겠습니다. 다음 주파수 172Hz 나오는데 이것 또한 낮춰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파수를 낮추면서 볼륨을 조금씩 높여가면 하울링이 나는 주파수를 찾고 주파수를 커트해서 없앨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울링은 그 울림을 없앨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울링이 난다고 무조건 볼륨을 낮추기 전에 어느 주파수 대역에서 하울링이 나는지 찾아내어서 해당 주파수 값만 낮추면 큰 소리를 유지하면서도 하울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좁은 차 안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민감하신 분이라면 좀 답답하고 막혀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홈 필터링 효과 때문인데요. 자료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진의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고 있다 가정하고 스튜디오 가운데 앉아 있으면 어느 경로로 온 소리가 들릴까요? 제일 먼저 스피커에서 귀까지 직접적으로 들리는 소리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책상에 반사되어 나는 소리, 그리고 천장에 반사되어 나는 소리가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들리는 소리는 직접음이라 하고 벽이나 유리, 그리고 여러 가지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면서 뒤늦게 들리는 소리는 반사음이라 하는데요. 콤필터링 효과는 이 직접음과 반사음이 서로 간섭을 일으켜서 나는 현상입니다. 주파수 간섭 현상이 생기면 주파수 특성이 매우 들쭉날쭉해져 이상하고 머리가 어지러운 소리가 납니다. 그럼 콤필터 현상이 생기면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로그 스케일로 음원의 주파수를 분석한 그래프인데요. 먼저 원본이라 생각할 수 있는 직접음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매일 밤 창가에 앉아 나는 매일 밤 두 눈을 감고 두 번째로는 이상적으로 1ms 지연된 음과 겹쳤을 때의 소리입니다. 나는 매일 밤 창가에 앉아 나는 매일 밤 두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는 현실적 특성을 고려한 대부분의 초기 반사음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매일 밤 창가에 앉아 나는 매일 밤 두 눈을 감고 콤필터의 유무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콤필터 효과를 음향 장비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반사되는 면에 흡음재를 설치하고 또 스피커 설치 위치를 잘 선정하여 반사되는 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